자, 이제 문제풀이 마지막 편입니다. 제3보험인데요. 여러분들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3보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뭐 나오는 문제가 제한되어 있고 범위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준비하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인 자격시험 보시는데 좀 수월하게 여러분들이 통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편, 4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조금 한 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꼭 나온다는 부분들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혀 뭐 또 합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3보험 모집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제3보험 모집 자격 우리 똑같습니다. 일반 보험 모집 자격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등록 업무를 옳은 거 고르는 거니까 자, 1번 문제는 뭐가 틀렸습니까? 보험연수원에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부분이고요. 제3보험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우리 금융감독원은 등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보험협회만 필요하고요. 금융감독원이 필요한 거는 보험중개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나온 내용이지만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것은 중개사, 보험중개사 외에는 없고요.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다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예,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한다. 자,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은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보험업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는 거지.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면은 그게 모집에 대한 그런 등록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그런 권한이 없고요. 보험업법 시행령과 보험업 감독 규정에 의해서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이 규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 제3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 시험도 자주 나와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상법에 규정이 없어요. 상법에 규정이 없어서 이 제3보험이 어디 있냐면은 보험업법에 있는데요. 보험업법에서는 겸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하고의 겸용을 금지하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겸용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겸용을 허가하고 있는 부분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제3보험은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3보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제3보험의 겸용은 어디서 근거한다고요?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서 근거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생존과 사망 다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보험사고는 우리 이 재산상의 손해고요. 제3보험은 신체,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간병까지 보장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3번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3보험에 이제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린이 보험의 질병만 문제가 되는 게 어린이는 거꾸로 질병의 문제보다는 뭐에 더 문제가 큽니까? 그죠? 밖에서 놀다가 다칠 경우가 더 많으니까 상해 보장이 더 큰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린이 보험은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 보험도 같이 보장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상해보험과 같이 위험성의 연령별 차이가 미미할 거. 연령별 차이가 미미하면 어떤 우리가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연령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단일, 군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그런 율로, 그 다음에 전체 단체나 이런 단체 보험에서는 우리가 군단율, 이런 걸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률, 군단율에 대한 설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연령별 차이가 미미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요? 단일률, 군단율을 적용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위험률 변동제도는 우리가 간병제도에서 도입하는 거고 직종별 위험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 직종 관련된 거는 다 상해입니다. 연령과 관련된 거에 질병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해보험의 피보험자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 이건 우리가 이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피보험자의 그런 직업 직무가 바뀌어서 위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만큼에 대한 보험료를 더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감액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위험이 증가되면 당연히 보험료를 높아져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니까. 원래는 위험하지 않았는데 사무직에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택시 운전을 해요.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럼 위험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보험료를 높여야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금액을 낮춰서 그런 부분들을 제한받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직무 변경 통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니까요. 자,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된 경우에는 납입할 보험료가 당연히 낮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거죠. 낮아지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니까 낮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질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질병보험은 대표적으로 병입니다. 병. 암도 우리가 병이고 치아도 치아 질환 있으니까 병이고 실손 질병에 해당하는 보험이죠. 장애나 상해 비슷한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재장애 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상해보험에 해당합니다. 뭐 우리가 자주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병보험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내고 나면 나머지 틀린 부분인데 재해 또는 장애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뭐와의 관련이 있다고요? 예, 상해보험과 관련이 있다. 다 해자 돌림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틀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맞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모르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머리에 떠올리시면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7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재산보험의 그 전체적인 특징에 대한 얘기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대표적인 암보험이나 우리 실손보험이나 치아보험, 그 다음에 뭐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암보험은 우리가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생명보험에서 종신보험하고 교육보험, 유니버설보험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재산보험에서 반드시 질병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이 암보험이니까 암보험에 대해서는 꼭 나온다. 자, 틀린 것은 뭐냐면은 제자리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연기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초기에 발견돼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은 암이니까 보장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에서 20%만 지급되는 보험을 우리가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자리암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보험금 관련된 보험금을 우리가 10에서 20%로 줄여서 우리가 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장을 하고 있지만 금액이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우리 실손의료보험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중에 급여 항목 중에 그 본인 부담액,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우리 본인 부담금을 합계액을 우리가 일부를 보상해주는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여기 실손의료보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에 본인 부담액 중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에 이제 이 본인 부담하고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민영장기간병보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재산보험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산보험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요?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 간병에 대한 문제니까요. 간병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자, 간병보험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 간병보험의 내용에 대한 물음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책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인 장기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은 맞는 거 고르는 건데 자, 민영장기간병보험보다 공적장기간병보험이 먼저 도입된 게 아니라 민영이 먼저 도입이 됐는데 그 다음에 장기간병이 도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의 통계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 변동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률 변동 제도,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정액 보상 형태로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요. 만자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만자가 들어가면 틀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정액 그 다음에 실손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재산보험 상품의 상품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이 사라지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합니다. 질병보험했는데 일반 사망. 밖에서 병으로 죽지 않고 만약에 그 대상자가 죽었어요. 그럼 대상자가 없어진 거니까 계약은 소멸되겠죠. 그 다음에 상해보험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그래서 상품이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술보험금 받고 계속 상해보험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멸사유가 아니겠고요. 간병보험에서 상해사망을 했어요. 간병보험에서 재산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상해사망으로 하면은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은 소멸하죠. 왜냐면 대상자가 없어진 거니까. 간병보험에서 간병연금 수령을 종료했습니다. 이미 연금을 다 받은 내용을 종료했어요. 만기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소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가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상품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지 소멸사유가 아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월 달에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어렵다라기보다는 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합격하기 위해서 점수를 맞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틀리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 정답을 맞히실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3월 모집인 시험에 합격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